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소개드렸던 엔시스에 이어서 3월 4주차에 청약하는 두 번째 종목 해성 TPC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속기를 만드는 제조업 회사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종목에 대해서 워밍업 해보시죠. 해성 TPC는 3월 22일 월요일과 23일 화요일에 청약을 합니다. 3월 3주차와 마찬가지로 또 일주일에 청약이 두 종목인데 같은 날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좀 한 종목은 주 초에 하고 한 종목은 주 후반에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일정을 겹치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불일은 3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닥입니다. 희망상단 공모가는 11,500원이고요. 공모하는 주식수는 신주 모집으로 100만 주입니다. 총 공모금액 115억 원으로서 소형급 공모주이고요. 100만 주 중에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25만 주를 배정합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1인당 청약 한도는 8,000주입니다만 한국투자증권에 평소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고객께서는 청약 한도가 50%로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4,000주가 청약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000주 기준으로 청약 증거금은 약 2,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균등 배분을 예상해보자면 10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57,500원이 필요하고요. 균등 배분 수량은 12만 5천주입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시 한국투자증권 계좌수가 약 56만 계좌가 들어왔거든요. 그중 4분의 1인 14만 계좌가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균등 배분 수량에 나누어 보면 0.89주입니다. 그러므로 배분 수량은 한 주를 예상하고요. 일부는 배정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성 TPC 소개를 준비하면서 가장 놀랬던 게 유통 가능 물량입니다. 화면 보시면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중 기존 주주 물량이 없습니다. 딱 공모 주식수 100만 주만 유통되게 되는데요. 비중으로는 21.6%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없다 보니 비중이 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찾아보니 해성 TPC는 원래 해성 구슬이라는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건상기 분야에서는 국내에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유했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2010년 이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지고 결국 2015년도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은 원치 않게 감자를 당했고요. 그리고 2017년에 TPC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해성 구스리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회사명인 해성 TPC로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회사를 안정화시켜 이듬해인 18년에 법정관리를 졸업했고요. 인수한 지 4년 만에 IPO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TPC 글로벌은 해성 TPC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약 47%를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입니다.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TPC 글로벌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해성 TPC의 주요 사업은 엘리베이터 줄을 감았다가 풀었다 하는 권상기와 산업용 로봇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감속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용 권상기는 국내 시장 점유율 7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감속기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대부분의 매출도 승강기용 감속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 매출 비중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승강기용 감속기는 딱 봐도 성장성이 한계가 왔다는 느낌이 드는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주력하고 싶은 시장은 로봇용 감속기 시장입니다. 1월에 청약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억하십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산업용 협동 로봇 시장을 주력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점점 산업용 로봇이 생산 현장에서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서 감속기는 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해성 TPC를 PTC 글로벌이 인수하게 된 배경도 로봇용 감속기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산업용 로봇 시장이 확대가 되면 로봇용 감속기 시장 규모도 동반 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꾸준히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자금을 전부 로봇용 감속기 개발에 사용할 예정인데요. 연구 개발을 비롯하여
로봇용 감속기를 양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및 전문 인력까지 영입할 계획으로 상장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무 현황 볼까요? 혜성TPC는 법정 관리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기업이지만 재무 상태는 우량합니다. 20년 3분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 347%, 부채 비율은 80%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 순이익까지 턴어라운드가 머지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혜성TPC는 공모가 선정을 위해 두 개 기업과 비교를 했습니다. 에노토크와 포메탈인데요. 두 기업 다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두 기업의 평균 PER은 32.7이었습니다. 그래서 혜성TPC의 22년 추정이익을 공모가 산정에 반영하였고요. 주당 평가액 약 2만원에서 43% 할인율을 적용하여 11,500원의 공모가를 산정했습니다. 두 개 기업만 비교를 한 것은 좀 그렇지만 할인율은 그래도 높은 수준으로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혜성TPC는 환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청약에 참고하시고요. 그럼 요약하겠습니다. 혜성TPC는 3월 22일과 23일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모집 수량이 100만 주 뿐이라서 균등 배분으로는 약 한 주 배정이 예상되고요. 회사는 주로 승강기용 권산기를 제작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미래 성장성이 뛰어난 로봇용 감속기 시장 진출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고 보입니다. 이번 공모 자금도 전부 로봇용 감속기 분야에 사용을 하고요. 혜성TPC는 2017년 회생 절차로 인해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으나 18년도 법정 관리를 조기에 졸업하였고요. 이제 상장까지 준비할 정도로 회사를 굉장히 빨리 안정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생 절차로 인해서 기존 소액 주주 물량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공모 주식 수인 100만 주 뿐입니다. 비중은 21.6%이고요. 그리고 법정 관리 졸업 이후 재무 상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제 흑자 전환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혜성TPC에는 균등 배분만 청약하려고 합니다. 혜성TPC도 단독으로 청약했다면 당연히 비례배분까지 들어가겠지만 같은 날 청약하는 2차전지 관련 종목인 엔시스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엔시스에 자금을 몰아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수요 예측 결과와 청약 당일의 경쟁률을 보고 최종적으로 청약을 판단하므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3월 4주차에 청약하는 혜성TPC를 만나보았습니다. 분명 회사가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 지금 하는 사업이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지만 회사가 이번 공모 자금으로 로봇용 감속기 시장에 잘 안착하여 일본 기업과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앞서 몇 번 언급드렸지만 청약을 4주차 주 후반부에 했다면 조금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드는 종목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고요. 경자라고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